오늘 첫 번째 책은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의 전략입니다. 엔프라니 대표이사이자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 중인 나종호 박사가 28년 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두루 거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딱 맞는 맞춤형 경영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리 경제가 오래도록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돌파의 길은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을 만드는 데 있다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새 책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 전략은 바로 그 강소기업 탄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이 책의 저자이신 나종호 엔프라니 대표이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책 재밌게 읽었습니다. 전에 밀리언 셀링 마인드 그 책으로 모셨었는데요. 부지런하십니다. 벌써 이제 또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삼성을 이기는 이라는 게 들어가서 굉장히 셉니다. 제가 책을 한 6권을 썼는데요. 그동안은 좀 뭐 평범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목을 약간 좀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그러셨죠. 특히 제가 과거에 뭐 한 6년간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이 책에 좀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책대로만 하면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공감했고, 나종호 대표님은 이제 대표이사이기 이전에 경영학 박사시고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 또 이제 많이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엔프라니 대표를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엔프라니 대표는 제가 금년 1월부터 가가지고요. 지금 뭐 한 4개월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회사 CEO는 화장을 잘한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셔가지고 외모나 이런 데 많이 변화가 오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 사업이다 보니까 그 내부에도 이제 여사원들이 많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화장품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도 자주 품평하면서 발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이 피부가 좋으시네요.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 전략.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은 차치하고 중견기업 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 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정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떤 자원이나 또 어떤 인재 또는 어떤 조직의 어떤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대기업에 비해서는 열악한 게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항상 어떤 정부나 대기업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크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자생력,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이 뭐를 하게 되면 그거를 흉내내서 따라가기 바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기업만 더 도와주고 중소기업은 자원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기업이 되려면 대기업의 흉내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벤치마킹도 좋은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1, 2등 기업이 하는 컨셉이나 방법을 똑같이 답습을 하면 항상 소비자는 새로운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를 나중에 더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덜한 어떤 기업에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 선호에서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이 할인마트 때문에 대형 할인마트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 같은 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작은 구멍가게 같은 그런 슈퍼에서도 그런 대형 할인마트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어떤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할인마트에서 여러 수십 가지의 어떤 품목을 취급을 한다고 하면 그 동네 이 작은 점포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 있는 몇 개 품목만이라도 예를 들면 야채 같은 거를 할인마트보다 더 신선하게
해서 소비자를 끈다든가 그렇죠. 또 어떤 특정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더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작은 점포지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화장품 시장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최근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큽니다. 그건 뭐냐면 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 2등 기업이 어떤 그 판매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예. 중소업체가 다 그걸 똑같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는 1, 2등을 선호하게 되고 후발로 뒤따라간 중소업체는 결국 1, 2등을 도와주고 그렇죠. 결국 나중에는 예. 이 자원 싸움만 벌리다 보니까 굉장히 낭비가 되는 그리고 힘들어지는 그런 예. 결과를 많이 봅니다. 예. 특히 화장품의 길거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담고 계시는 예. 저 화장품 업계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화장품 하면 왜 이 로드샵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화장품 할인 코너라는 게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이제 전문점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예. 그런 전문점들이 과거에는 뭐 한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60% 뭐 이렇게 넘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전문점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문을 닫거나 뭐 폐업이 되고 지금은 겨우 한 4,000점 이내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하고 있는 전문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가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브랜드샵이나 어떤 로드샵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그 열악한 거죠. 실제 거기서 주는 고객 서비스나 어떤 제품의 어떤 이 소위 우리가 VMD라고 합니다만은 진열이나 뭐 POP 활용이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화장품 이미지 사업인데 이 화장품을 놓고서 거기에 뭐 먼지가 쌓인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여성 그렇죠. 소비자가 예, 구매를 예. 잘 안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작은 점포에서 가서 이렇게 제품 진열된 형태를 보면 예.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좀 사가기 곤란한 예. 그런 모습으로 진열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멍가게가 있지만은 편의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구멍가게하고 편의점을 놓고 보면 편의점도 사실 실평수 5평, 6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 근데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죠. 예, 예. 근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깨끗하게 진열된 그런 모습 또 작은 평수지만 이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무슨 택배 서비스랄지 그렇죠. 은행 단말기랄지 예. 이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런 전문점이 자꾸 어려움만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어떤 작은 가운데서도 뭔가 고객한테 주는 대기업과 다른 차별적인 어떤 서비스 하나라도 이렇게 가져가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단골 고객들한테 어떤 메이크업 서비스를 이렇게 뭐 찾아가서 해준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택배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뭐 병행해서 좀 해준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 예. 또 자원적으로 그게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거를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노하우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 노하우를 실천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예. 결국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기업도 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뭔가 1등을 할 수 있고 예. 나올 틈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예. 못 찾아내고 있지 않은가. 이 책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예, 틈들을 예. 찾아내라 이런 말씀을 예, 예,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작은 기업은 CEO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한 6년간 이렇게 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면서도 많이 예. 느꼈던 건데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CEO의 어떤 마인드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고객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그 고객이라는 의미를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종업원도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같이 일하는 어떤 종업원과 어떤 같이 성장하는 기업과 이 직원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예. 단기적인 어떤 수익에 급급하고 그 종업원을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CEO들이 종종 많이 종업원이 보입니다. 머슴이네요. 이제 예, 그런 예. 분들한테는. 예, 그런 것들을 예. 보게 됩니다. 예, 아, 참 그럴 때 안타까워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십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이 되게 좀 완고하고 권위적인데 예, 예. 조언을 해주면 잘 받으시나요? 실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감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대우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면 너무나 기분 좋은 겁니다. 예. 기업의 어떤 CEO가 종업원들한테 참 애쓴다라고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면 당연히 종업원들은 열정을 받아서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제가 며칠 전에 예, 예. 김포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전기회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의장으로 계시죠. 이사의 의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 직원을 만났는데 예.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예. 껴안고 예. 배를 툭툭 쳐주고. 예. 근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예. 그리고 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 정말 아마 저는 그 회사에 이제 그 직원들의 눈빛이랄까요, 예. 표정이랄까요, 그게 참 남다르다. 맞습니다. 예, 다르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르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 CEO가 어느 정도 이제 마인드를 갖추고 있더라도 예. 또 보면 뭐든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책 속에서 팔방민이 되면 예. 경쟁력을 잃는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팔방미인 그런 핵심 경쟁력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과연 중소기업이 어떤 핵심 경쟁력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 마케팅에 엔드가 아닌 오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엔드는 나열이고 오알은 선택이죠. 이 대기업이 하는 모든 거를 예. 중소기업이 다 하려고 하면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뭐 100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이 그 중에 뭔가 하나는 대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특히 그 대기업이 무관심한 어떤 분야 예. 또는 어떤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떤 틈새 시장 예. 그런 게 분명히 시장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이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중소기업이 처음에 창업을 해서 뭔가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인정을 받고 나면 이제 이 기업의 CEO가 이제 어떤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업을 빨리 더 키우고 싶은 예. 자신감이 생기고 예. 이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어떤 수익성이 높은 그런 상품을 내고 또 수익성이 높은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했다 하면은 또 막 그쪽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자원의 출혈이 생기고 예.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어려워지는 그러네요.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 어떤 하나의 그 사업에 이 성공을 하게 되면 예. 그거의 어떤 그 핵심 역량을 더욱더 예. 강하게 해서 예. 거기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핵심 역량이 있으면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유리한 거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 그래서 중소 어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열식의 어떤 사업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잘하는 거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이다.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이 책의 이제 제목도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 전략인데 예. 정말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기 위한 어떤 핵심 전략이랄까요? 반드시 이것은 해야 강소기업이 된다.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역시 차별화입니다. 예. 더도 말고 1%만 차별화하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예. 대기업과 뭔가 무슨 상품의 어떤 그 품질이 됐든 어떤 상품이 주는 어떤 밸류가 됐든 아니면 어떤 판매 채널이 됐든 뭔가 하나는 좀 다르게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특히 사람의 어떤 심리 속에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굉장히 소비자들은 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중소업체지만 대기업이 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선호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별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틈새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차별화,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자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 안 드는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 우리가 효율적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율적 마케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 전략적 제휴 또는 아웃소싱입니다. 지금은 어느 한 기업이 생산시설 갖추고 판매 조직 갖추고 뭐 연구소 갖추고 다 갖추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그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거는 뭐 잘하는 회사하고 제휴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나종호 대표님, 이 책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CEO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중소기업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만 할 때 느닷없이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을 확 늘리다가 또 망하는 경우도 있고. CEO의 어떤 재무적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어떤 창업을 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면 조직이 커지고 매출 볼륨도 늘어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직이 커지고 볼륨이 늘어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이 처음에 이제 보통 창업주가 모든 조직을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본인이 다 관장을 하고 특히 이제 회계 같은 경우도
이게 볼륨이 커지고 수익 구조가 많아지면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계부서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예. 그거를 이제 과거에 막 구멍가게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실제 이런 어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어떤 영업이익률 같은 걸 잘 따져봐서 예.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익성을 자산의 어떤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어떤 그 판관비 같은 거를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유동자산을 최소화시켜서 예. 어떤 수익성을 유지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업의 어떤 창업주가 이 소위 그 무리한 욕심이 앞서다 보면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이나 이런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고 예.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만 열중을 하다 예. 보면 결국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흑자도산 이런 거를 당하기 아주 예, 쉽죠. 예. 여기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에 이제 CEO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경영을 하면서 예. 그런 현금 흐름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실제 이제 어떤 재무적인 지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매일같이도 현금 흐름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건 그 CEO가 이제 마음만 먹게 예, 되면은 예. 얼마든지 그건 그래서 가장 그 CEO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역시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현금 흐름이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 갖고 챙기고 예, 하는 거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거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예.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그게 없이 막 벌려놓고서 나중에 이게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버리면 뭐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엠프라니의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예, 예. 4개월이 되셨는데 엠프라니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셔서 직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강조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나종호 대표이사님은 어떤 걸 가장 중시하십니까? 예, 예. 뭐 앞에서 언급한 거하고 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엠프라니가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사업은 하나의 브랜드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이 트렌드나 패션 이게 막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하기 때문에 예. 그 변화에 대해서 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우리가 뭐 변화와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 혁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고쳐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인데 이런 마인드를 갖도록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브랜드 사업의 이미지에 맞게 어떤 그 직원들 스스로가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런 이 욕구나 짧은 시간에 변하는 트렌드를 항상 체득하도록 예, 그런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결국은 이제 CEO가 대기업 수준이 돼야 회사도 대기업 수준이 된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끝으로 어떤 그 우리나라의 CEO들에게 특히 그 중소기업의 CEO들에게 어떻게 강소기업으로 가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좀 뭐랄까요? 부탁 말씀이랄까요? 당부 말씀이랄까요? 경영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웨그먼스 푸드마켓이라는 회사는 그 경영 철학이 예. 고객이 왕이 아니라 종업원이 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중소기업일수록 정말 이런 한 가족처럼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CEO에 어떤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종업원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히 인간은 그 20%의 이성과 8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게 다 감성인데 어떤 종업원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헤아려서 경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EO가 모든 거를 처음 창업할 때처럼 다 챙겨서 하려고 하면 예.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적절한 어떤 시점이 되면 권한 유양을 과감하게 하고 권한 유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종업원들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창의력이 나오는 거고 예. 이 CEO가 다 챙기면 그 챙기는 일만 하게 되거든요. 중소기업은 그런 일이 참 많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사실 창의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어떤 필요하면 권한유양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중소기업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틈새 시장 이런 걸 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요즘에는 국가 간에 산업 간에 경계 영역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예. 중소기업일수록
브랜드 자산을 키우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이 창업 시부터 하나의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럼요. 그 이미지를 쌓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지금 새로 이제 대표이사를 맡으신 엠프라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한테 이제 느껴지는 브랜드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예, 예. 그 어떤 자연 친화적인 이런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CEO들의 어떤 그 자기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건 물론 이제 우리 그 직장인들,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 수준의 어떤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스스로를 키워가야 될지 이 말씀 하시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신간사적을 보게 됩니다. 아, 예. 예. 그거는 뭐 제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말에라도 꾸준히 뭐 그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게 많이 있고요. 또 평소에 이렇게 이메일로 어떤 전략이나 문제점을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저는 주말에 꼭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책을 6권 썼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일은 안 하고 책만 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고민하던 문제를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조금씩 한 1, 20분이면 되거든요. 부지런하시네요. 예, 정리를 쭉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합치면 그게 책이 한 권 됩니다. 그래서 항상 CEO도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 전략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책일 텐데요.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새로운 더 나은 기업이 되는 길을 지금 못 찾아서 고민이 많은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종호 대표이사님 오늘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